서장 함께 보고 있습니다. 유보학에게 답하는 편지를 보던 중간이었는데, 이제 유보학은 보학이라는 소임은 보문각 학사니까 그러면은 뭔가 이제 뭐 연구직이든 뭐 교수직이든 좀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전반적인 뉘앙스는 지금 유보학이 맛을 봤습니다. 이 굿자무불성,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근데 여태까지 그러면 화두를 직접 편지를 통해서 주신 건 다 이 무자 화두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 화두에 대해서 뭔가 이제 경계가 달라지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편지를 보내온 건지 아니면은 이런 부분은 뭐 만나서 돌아갔던 걸 수도 있죠. 일상생활에서 한결 같냐 이제 이런 거 한번 물어보시고 근데 계속 좀 조심은 시키세요. 너가 공부됐으니까 하면서 뭔가 안심의 말씀이라기보다는 때때로 사대부들이 뜻대로 되지 않는 가운데 언뜻 본 듯한 곳이 있다가 뜻대로 되는 가운데 잃어버린 경우가 더 많다. 너가 이런 말 주의해야 된다. 그대로 하여금 그대에게 꼭 알게 하고 싶다. 뜻대로 되는 가운데 반드시 뜻대로 되지 아니한 시절을 늘 생각하면서 부디 잠시도 잊지 말지어다. 조금 뭐가 힘 덜리는 거, 뭔가 편안해지고 내가 좀 달라지는 게 느껴지는 가운데에서 그러면은 이거다 싶으니까 거기서 또 그러면 들뜬다든지 아니면은 이게 뭔가 큰 법을 내가 얻었다 이렇게 착각을 하면 곤란하다. 아니면 제 깨달음은 그래도 분명히 인정을 하지만 이 유보학의 어떤 성정을 대종고 스님께서 조금 이제 거기에 맞춤형으로서 더 앞선 다른 사대부들에 비하면 더 조심을 시키는 걸 수도 있겠네요. 오직 근본만 얻을지언정 끄트러기는 의심치 말고 부처 되기만을 바라고 부처가 말할 줄 모를까 근심치 말지어다. 휘두르고 싶으니까 기운이 또 뻗어나가는 거고 이제 경우 따라서는 사람에 따라서는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는 결에 큰 소리 치고 아는 소리 하고 또 사람들을 모으고 교주하는 건데 교주 그럼 평생 한마디 못하더라도 걱정할 일이 아니다. 부처가 말할 줄 모를까 근심치 말지어다. 부처는 입으로 말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주의를 충분히 주신 다음에 동생 이야기로 넘어가죠. 이언충이 청정이 살아가지고 그래서 세상의 재미에 멀어진 지 오래되어가지고 그런 걸로 스스로를 집착하고 그런 걸 집착해가지고 스스로를 특출하다 여기리니 그를 구제하고자 한다면 동생이 고요히 만드는 것을 부처님 법에 이제 어떤 구경으로서 완성으로서 생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바로잡아주고 싶다 그러면 쉽지 않다. 동사섭해야 된다. 그를 기쁘게 하고 다른 의심을 품지 않게 해야 믿고 기꺼이 생각을 바꿀 거다.
뭐 이런 말씀들 쭉 하시고, 그래도 의미가 혹시 뭐 힘들겠지만 쉽게 동생이 마음 바꾸는 게 이루어지진 않을 테니까 형 된 입장으로서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한번 돌이키면 기꺼이 마음을 바꾸면 확실히 영향이 있는 놈이니까 너보다 더 빨리 수행해 마칠 수도 있다. 근래 위 수자가 수위 수자가 돌아오매, 수자면은 지금 스님 절에서의 소임인 건데, 그가 장승상에게 대답한 한 통의 편지를 써왔거늘 내가 그의 기쁨을 따라 기뻐하며 한 번 읽고서 날마다 찬탄 환희하였으니, 이제 또 내용이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위수자가 등장하고 장승상, 위수자가 장승상에게 대답한 한 통의 편지, 그러면 장승상에게 보낸 편지를, 그러면 그거를 보내기 전에 대종고 스님께 보여드린 건지 정황으로 봤을 때 그의 기쁨을 따라, 그러면 장승상이 뭐가 공부가 크게 되었다, 거기에 대해서 기뻐하는 내용의 편지인 건지, 나도 기뻐하며 한 번 읽고서 날마다 찬탄 환희하였으니 다만 이 글은 훌륭하나 한 편의 문장에 불과하더라. 주석들이 좀 있는데 장승상은 장준거사 덕원을 말한다. 위수자 아래는 언충의 편지 가운데 내전과 외전을 화합한 잘못을 엄하게 질책했다. 이 아래는 여기 무슨 말일란지, 문장만 좋은데 이 글은 훌륭한데 한 편의 문장에 불과하더라. 문장에 불과하고 뭔가 깨달음은 없더라. 그러면은 그의 기쁨을 따라서 기뻐하며 한 번 읽고 날마다 찬이 환탄하였는데, 이제 조금 대종고 스님의 이런 화법이 아직 익숙치가 않아서 한국어하고 달라서 그런 건지 뭐가 되게 칭찬하는 것 같은데 뒤에 보면 또 아니고, 한 편의 문장에 불과하더라. 또 내가 써준 한 편의 대의인 듯해서 일편 대의란 대스님이 몸소 그 편지에 대의를 써 주었다는 뜻이다. 잠시만요. 우선은 쭉 읽어보겠습니다. 이 편지 맨 끝에 그것과 함께 삼가 답하며 물어보려 하니, 이 편지라는 건 지금 쓰고 있는 편지이겠죠. 이 편지 맨 끝에 그것과 함께 삼가 답하며 물어보려 하니 그대는 뭐라고 할지 모르겠구나. 그러면 너도 그럼 요걸 한번 읽어봐라. 네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 정말 이제 뭔가 깨달음이 있는 그런 글로 보이냐? 네 눈에는. 옛적에 달마대사가 해가에게 이르기를, 이조 해가 스님 팔을 자르셨던 가르침을 구하며 눈밭에 서가지고, 네가 다만 밖으로 모든 반연을 쉬고 안으로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서 마음이 마치 담벼락과 같음이라야 도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거늘. 그러니까 달마 스님께서 말씀을 하신, 달마 스님께서 표현하신 이런 담벼락 같고 이런 것들은 그만큼 경계에 반연하지 말고 이제 그런 취지에서 비유를 하시죠. 달마 스님 어록들을 보면. 근데 또 거꾸로
꽉 막혀가지고 담벼락처럼 스스로를 가두고 바깥 경계하고 최대한 분리시켜가지고 고요하게 만들고 이제 이런 거를 경계를 하는 이제 부정적인 입장으로서의 비유를 할 때 쓰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헷갈릴 수가 있지만 달마 스님이 담벼락을 비유로서 쓰실 때에는 이제 경계에 늘 이제 휘둘리고 쫓아가고 이제 그러는 것을 하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 이런 비유를 하시는 겁니다. 해가가 여러 가지로 마음을 설명하고 성품을 말하되 한참 공부할 때 달마 스님께 해서 자기 그런 깨달음에 대해서 이거다 설명을 해보지만 모두 달마 스님께서 다 굽혀쳤다. 어느 날 뜻밖의 달마께서 보이셨던 요긴한 법문을 깨닫자마자 이제 그렇게 뭔가 막막하고 깝깝한 다 아니라고 하니까 스승이 그러다가 뜻밖의 어떤 요긴한 법문을 깨닫자마자 바로 달마께 말씀드리길 제자가 이번에야 비로소 모든 반연을 쉬었나이다 하고 하였다. 달마께서 그가 이미 깨쳤음을 아시고 다시 깊이 캐묻지 아니하시며 다만 이르시기를 혹시 단멸하지 않는가? 단멸. 다 그냥 그러면은 경계를 다 끊어버리고 그냥 깜깜한 데 들어가 앉아 있는 거 아니냐 말씀드리되 그렇지 않습니다. 달마께서 네가 어떻게 아는가? 그럼 네가 네 스스로 경계가 너가 스스로 없애버리고 뭔가 이제 그러고 편안한 건지 아니면은 정말 큰 법을 깨달아서 반연이 쉬어져가지고 편안한 건지 너가 어떻게 아냐? 하니까 분명히 늘 알기 때문에 말로서는 미칠 수가 없나이다. 분명히 늘 안다. 분명합니다. 이 일은 늘 분명합니다. 달마께서 이것이 고 위로부터 모든 부처님과 조사님께서 전하신 마음의 채이니 네가 이제 이미 얻은 이상 다시 의심치 말라고 하셨으니 앞에 위수자 장승상 편지 내용은 그렇고 어쨌든 이 달마 스님하고 해가 사이에서 해가 스님 사이에서 요런 이제 문답 공부의 과정 그리고 이제 해가 스님이 정말 뭔가 맛을 보고 그런 다음에 달마 스님께 점검을 받는데 그럼 너가 그럼 그거를 어떻게 아냐? 너가 스스로 깨달았다는 거에 대해서 그럼 그게 어떻게 아냐? 잘못된 거 붙잡고 앞에도 계속 엉뚱한 거 가지고 와가지고는 앞에서 흔드니까 아니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럼 맞다는 걸 너가 어떻게 아냐? 이런 문답 있기 전에 이미 달마 스님은 제자가 달라졌음을 당연히 아시는 거고 점검을 그래도 하는 차원에서 그랬더니 분명히 늘 알기 때문에 말로서는 미칠 수가 없나이다. 인정하셨어요. 달마 스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동생 언충이 이르되 동생 얘기가 사실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언충이 이르되 그러면은 이 언충하고 대종고 스님하고도 이제 직접적으로 주고받는 사이였던 모양인데 밤에 꿈꾸고 낮에 생각한 지 10여 년 동안에 아직 다 이르지 못했는지라 혹 단정히 앉아 고요하고 묵묵히 하여 그 마음을 깨끗이 비워서 생각으로 하여금 반연하는 바가 없게 하며
단정히 앉아서 고요하고 묵묵하게 해가지고 생각을 깨끗이 비우고 마음을 깨끗이 비우고 일은 의탁하는 바도 없게 하고서야 꽤나 가뿐하고 평온함을 깨달았나이다. 동생의 말을 직접 인용. 이게 동생도 편지를 이렇게 써서 보낸 건지 그러면 동생은 이런 소리 하는데 여기까지 읽고서 그 편지네요. 나도 모르는 결에 웃음이 터져 나왔노라. 불각실소했다. 불각실소했다. 어째서인가 이미 생각이 반연하는 바가 없다고 하니 앞에 달마 스님하고 해가 스님하고의 이제 문답에서 달마 스님이 점검할 때, 그러니까 점검 받을 때 해가 스님이 이번에야 비로소 모든 반연을 쉬었습니다. 반연을 쉬라고 달마 스님이 이제 그렇게 이제 지도를 해온 건데, 그럼 여태까지 반연 쉬었습니다 하면은 뭐 좀 찔러보고 아니다, 아니면 뭐 스스로 아님을 느끼게끔 하셨는지 여튼 그게 반복이 되다가 이번에야말로 제가 반연을 쉬었습니다. 2년에 대해서 제가 쉬어집니다. 편안합니다. 그런데 지금 동생 언충이 반연하는 바가 없게 하며 이제 그렇게 했더니 평온함을 깨달았나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웃음이 터졌어. 왜냐하면 이미 생각이 반연하는 바가 없다고 하는데 언충이 어찌 달마의 말씀인 안으로 마음은 움직이지 않아야 하고가 아니겠는가. 이래도 의탁하는 바가 없다고 하니 어찌 달마의 말씀인 밖으로 모든 반연을 쉬어라고 하심이 아니겠는가. 그럼 달마 스님하고 안팎으로 달마 스님 말씀하고 다 딱 맞아떨어지는 소리를 지금 동생이, 지금은 아니지만 어쨌든 동생이 편지를 써서 보내온 건데, 해가도 처음 달마에 보이신 바가 방편이었음을 알지 못하고, 방편으로 하는 말인데 진짜로 그런 모양을 만들고 있으니까 웃음이 터져 나온 거다. 밖으로 모든 반연을 쉬고 안으로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야 한다. 밖으로 모든 반연을 쉬고 안으로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야 한다. 요 말 한마디에 다들 거기에 걸려 넘어져가지고 다 그렇게 만드는데, 그런데 지금 언충도 똑같이 그거 만들어가지고 편지 보내왔으니까 내가 요 놈도가 걸려 넘어졌네. 해가도 처음에는 그게 방편인 줄 모르고 마음을 설명함이며 성품을 설명함이며 도를 말하고 이치를 말했다. 다운표 잠시만요. 라고 하면서 해가도 문자를 근거하여 인가를 구하고자 하였기에 처음에 달마 스님께서 하신 저 말씀이 마음을 설명하고 또 성품 설명하고 도를 말하는 거고 또 이치를 말하는 거라고 그렇게 보고서 문자를 근거하여 인가를 구하고자 하였기에 달마 스님께 도장 찍어 주십시오. 달마께서 하나하나 말씀으로 다 밝혀주시어 마음 쓸 곳을 없게 하고서야, 마음 쓸 곳 없게 하고서야 비로소 물러나
마음이 장벽과 같다고 하신 말씀은 달마의 전하고자 한 참 법이 아니었음을 짐작하고 호련히 마음 장벽 위에서 단번에 모든 반연을 쉬었다. 이제 방편임을 알고 그게 달마 스님이 전하고자 하는 참법, 부처님 법이 아니었음을 알고서 그제서야 단번에 모든 반연을 쉬었다. 바로 그때 달을 보아 손가락을 잇고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데 계속 손가락만 쫓아가던 것을 이제 달을 제대로 봐가지고 손가락을 잇고 문득 분명하고 분명하여 늘 암이기에 말로는 다 이룰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으니 이 이야기도 또한 때에 임하여 달마에게 호되게 내밀린 소식이라. 또 해가의 불변한 법도 아니거늘 그러면은 뭐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달마 스님께서 잠깐 독해를 조금만 따옴표가 너무 혼잡해가지고 제가 해가도 처음에 달마에 보이신 바가 방편이었음을 알지 못하고 밖으로 모든 반연을 지고 안으로 마음을 움직이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심은 마음을 설명함이며 성품을 설명하며 도를 말하고 이치를 말했다고 하면서 문자에 근거하여 인가를 구하고자 하였기에 그래요. 그러니까 말 쫓아가 가지고 해가 스님도 공부 한참 할 때 도를 구하는 마음으로 자기 팔을 끊을 정도로 절실하게 도를 구하고자 하는데에도 그런 간절함에도 또 뭐 오히려 간절했기 때문에 더 그런 걸 수 있겠지만 스승이 달마 스님께서 하시는 그냥 그 말씀 붙잡고 계속 그러면은 들이밀고 달마 스님께 하지만 달마 스님께서는 긍정을 안 하시고 그러다가 그 말에 집착하는 것에서 벗어났을 때 스스로가 실제로 맛을 보고 그때에서야 인가를 받았다. 그렇지만 그럼 그 이야기를 보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그럼 여기서는 뭐 대종고 스님과 편지받고 있는 유보학의 입장에서 그럼 또 이 말 또한 이 이야기 또한 이 이야기 또한 때에 임하여 달마에게 호되게 내밀린 소식이라. 호되게 내밀린 요거를 그냥 뭐 제가 이해되는 바대로 보자면 그래봤자 그럼 요 이야기를 보고는 또 요 문자 쫓아가지고 똑같이 대답을 해본들 이것도 이미 한참 뒤로 밀린 소리다. 그때 거울에 비춰질 때 거울에 앞에 서면 바로바로 보이는 건데 한참 뒤에 내밀려가지고 뭐 좀 비춰진 것처럼 흉내내봤자 소용없다. 해가의 불변한 법도 아니다. 엉터리 장로들이 이미 친히 증득한 것도 없으면서 다만 차츰차츰 긁어모은 것으로서 달마 스님 말씀도 주섬주섬 그러면은 해가 깨달은 장면에서도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 또 주섬주섬 여러 이런저런 어록들 잔뜩 있는데 경전이랑 그 주워 모아가지고 비록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쉬게는 하지만 그들은 자기 마음의 불은 깜빡깜빡하여 밤낮으로 멈추지 아니함이 마치 봄, 가을 두 때의 세금을 못 낸 백성처럼 편치 못한지라.
전전긍긍이네요. 세금 1년에 2번씩 냈나 봐요. 봄, 가을. 가을에는 뭐 그래도 수확하니까 세금 낼 수 있을 텐데 봄에는 무슨 세금 내는 건지. 뭐 또 보리 뭐 이런 거. 이모작하는 뭐 그런 기준인 모양이죠. 여튼 쉬라고 얘기를 하면서 엉터리 장로들이 자기는 쉬지도 못하고 세금 낼 때 되면 전전긍긍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자기 마음의 불은 깜빡깜빡하여. 뭐 비유가 근거가 있는 거겠지만 이것도 여튼 켜진 것도 아니고 꺼진 것도 아니고 동생 언충은 오히려 그러니까 동생 언충이 보내온 편지에 써놓은 게 딱 해가 스님 맨날 닮아 스님께 아니다 하면서 쫓겨나갈 때 할 법한 소리를 편지에 써놨는데 오히려 혼란스러움이 이처럼 많지 않으나 애초에 단박하게 사는 걸 즐기고 있었으니까 다만 나쁜 해를 받음이 병충해 해 깊은지라 줄곧 제멋대로 겉돌면서 움직임을 말하고 고요함을 말하며 말을 말하고 그 문자를 말하고 말 없음을 말하며 말을 말하고 말 없음을 말하고 어둠을 말하고 이름을 말하며 다시 주역과 내전을 이끌어서 무리하게 짜 맞춰서 절충하나니 어차피 다 유의법인데 무의법에 무리하게 짜 맞춰서 절충한다. 그럴싸하게 그냥 그 간극을 내가 부처님 법을 봤을 때 지금 이제 묵조에 깊이 빠져 있는 걸 이제 한탄하시는 중이니까 그 묵조의 모양이 무의법의 모양을 쫓아가지를 못하는 것을 이런저런 거 가져와 가지고는 끼워 맞춘다. 똑똑할수록 잘 하겠죠. 참으로 그 부질없는 일로 무명만 자라게 함이로다. 의외로 삶과 죽음의 한 토막 공안을 아직 끝내지 못했다면 나벌 30일에 왜 청산해야 하는지를 생각하지 않나니 의외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 삶과 죽음의 생사 문제를 죽을 때 돼서도 그러면은 편안할 수 있겠냐? 죽을 때에 허둥대지 않을 수 있겠냐? 지금 편안할 때 큰 소리 쳐봤자 우리 견적은 다 나오는 건데 그때도 이런저런 내전을 끌고 와가지고 자신의 편안함을 덮을 수 있을 것 같냐? 뭐 그 자신의 그 괴로움을 덮을 수 있을 것 같냐? 눈빛이 떨어질락 말락할 때 이제 죽음에 임해서 나벌 30일이 그런 건데 잠깐 염라대왕에게 내가 정신을 가다듬어 생각을 정리하게끔 조금 기다려 주신다면 바로 가서 뵙겠으니 그래도 되겠소. 그때 가서 시간 조금만 더 주세요. 그러고는 그때 가서 그러면 절박하게 공부를 해보려고 해본들 죽을 때 다 돼가지고 그렇게 말할 수 없으니 염라대왕한테 그게 통할 리가 없으니까 바로 이때 자유자재한 막힘없는 말일지라도 쓸모없으며 마음이 목석 같더라도 소용없고 반드시 본인이 나고 죽는 마음을 깨야지만 비로소 가능하다. 만약 나고 죽는 마음을 깨버린다면 또 무슨 정신을 가다듬고 생각을 정리한다고 말하며 나고 죽는 마음을 깨버린다면
그런 다음에 뭘 또 더 뭐 정리를, 생각을 정신 가다듬고 하니 많이 뭐 그런 게 뭐 붙을 필요가 뭐가 있냐. 또 무슨 자유자재하게 거침없이 말한다. 그런 소리는 왜 할 거며 지금 편지에 다 쓰여 있는 것도 인용하면서 진짜 나고 죽는 마음을 깨버렸을 것 같으면 이런 소리 안 한다. 다 흉내내는 소리지. 도인 흉내내는. 또 무슨 내전 외전을 말하리요. 하나를 깨치면 다 마치게 되니 다 마치게 되고 하나를 깨치면 다 깨치게 되며 하나를 증득하면 다 증득함이 마치 하나로 엉킨 실을 끊음에 한 번 자르면 한꺼번에 끊어진과 같노라. 끝없는 법문을 증득함도 또한 그러하여 오히려 차례 따위란 없느니라. 요거 공부하고 그 다음에 또 요거 공부해가지고 그러면은 조금 더 뭔가 깨침이 있고 그런 거 거의 당연히 그러면은 뭔가 더 깊어지고 그거 자체를 부정해서가 아니라 이 생사 문제는 차례 따위는 없다. 차례가 붙은 거는 생사 문제하고 아무 소용이 없다. 그대는 다시 형으로 돌아왔어요. 그대는 이미 굿자 무불성 화두를 깨달았으니 오히려 이와 같겠지? 만약 이와 같지 않다면 당연히 이러한 경지에 도달해야만 비로소 충분하리라.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좀 더 해봐라. 이제 이런 포지션이에요. 언수, 편지 지금 받는 유보학에게는 이와 같겠지? 하고 끝이 아니라 그렇지 않으면 당연히 이런 경지에 도달해야만 비로소 충분하리라. 혹 이미 이러한 경지에 이르렀다면 당연히 이 법문으로 대비심을 세차게 일으켜 역순 경계 속에 진흙에 물이 스며들듯 역경계들, 순경계들 그 속에서 몸과 목숨을 아끼지 말며 구업을 두려워하지 말고 언충의 모든 것을 구원하여 부처님의 은혜를 갚아야만 비로소 대장부에 할 바이니라. 만약 이와 같이 않으면 옳지 못하느니라. 너가 확실하게 맛을 봤을 것 같으면 대비심으로써 목숨을 아끼지 말고 구업을 두려워하지 말고 동생 챙겨라. 언충이 참 대종고 스님께 이상한 소리를 많이 했는지 편지를 보내가지고 계속 말씀하세요. 공자님 말씀을 이제 언충이 또 언급을 또 했었는지 역을 일컬어 도답다고 함은 자주 변천하기 때문이다. 이게 뭐 정확하게 어디 나오는 건지는 주석 이 역에 나오는 역 적연부동 적연부동하나 사물에 감응하여 결국 천하에 통할 수 있네. 그런 까닭에 요게가 이제 공자님 말씀 인용인 걸 테고요. 그렇기 때문에 곧 여토목과는 다름을 충분히 알 수 있거늘 언충이 이로써 절충하니 그릇됨을 좋게 보이리라. 그릇됐다 여튼 요 내용은 어쨌든 이제 공자님 말씀을 가지고 와가지고는 불서 가운데 부처님 말씀하고 뭔가 또 끼워 맞추는 것이 응당이 머무른 바 없이 그 마음을 낸다. 응무소주 이생기심하고 역을 일으켜 도답다고 함은
자주 변천하기 때문이다. 이 말 자체는 또 그게 뭐 맞고 틀리고랑 상관없이 함의하고 있는 뜻이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부처님 말씀에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낸다. 이제 무위법의 이게 이제 뭐 핵심인 그런 구절을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된다. 같은 말씀이었다. 예. 절충 해가지고 한 꿰미를 삼으며 또 고요의 움직임이 없음을 이끌어서 토목과 다름이 없다고 하니, 고요에서 움직임이 없음을 이끌어서 토목과 다름이 없다. 그러면은 나무나 땅이나 이와 같이 마음을 그럼 뭐 만들어야 된다. 요 두 말씀을 엮어 가지고 머무는 바 없이, 공자님 말씀은 뭐 잘 모르는 관계로 넘어가고, 응무소주 이생기시,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낸다는 건 내가 내 마음을 그럼 땅처럼 또 나무처럼 하라는 말이다. 이런 소리를 하니까 이는 특히 더 웃을 수밖에 그에게, 이 동생한테 무간, 지옥, 업을 부르지 않으려면 열의 바른 법륜을 비방하지 말라고 하라. 너 지옥 가기 싫으면 막 하하하 웃으신 다음에 지옥 가기 싫으면 그런 소리 하지 말라 그래. 이 이제 땅이다, 또 나무다. 그러면은 이제 근본불교 경전 보면 부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드시는 경우들이 왕왕 있으니까, 이제 뭐 마음을 그렇게 내라는 비유는 아니지만, 땅은 뭐 어떤 오물을 갖다 버리든 거기에 대해서 좋다 싫다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이제 바람이를 이제 설명하는 가운데서 비유로서 그런 구절들이 왕왕 있다 보니까 이제 뭐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무위법에 대해서, 그러면 매사 우리가 그런 유의법 일상생활 하는 가운데에서 그러면 더 바깥 경계로부터 스스로를 단절을 시키고, 내가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지만 내가 내 마음을 공고하게 더 두껍게 장벽을 올려가지고 내가 더 이상 저 사람이 나를 괴롭게 만드는 것은 영향받지 않는다. 거기에. 하지만 어쨌든 시간 되면 이제 죽는 문제인데, 장벽을 아무리 세워가지고 막아봤자 여튼, 그러므로 경에서 응당이 세계에 머물며 마음을 내지 말며 응당이 소리, 향기, 맛, 느낌, 법에 머물러 마음을 내지 말라고 이르셨으니, 이 광대하고 정멸하여 묘한 마음은 광대하고 그런데 또 정멸하고, 묘한 마음은 색, 소리 등등으로 구할 수도 없음을 말했음이라. 무위법을 그러면은 다들 이렇게 유의법으로서 끼워 맞추는데, 그런데 그거를 그러면은 말로써 이게 설명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억지로 광대하다, 또 정멸하다, 그걸로도 부족하니까 이게 묘하다. 응당 먼바 없음은 이 마음이 불변 고정의 체가 아님을 말하는 거고, 그 마음을 낸다 하면 이 마음이 참됨을 여의고는 설 곳이 없음이라. 선 곳이 바로 참임을 말했느니라. 저렇게 지옥 갈 소리를 하는 놈들 때문에 그래도 억지로 한번 설명을 해보면, 대종스님께서 머문 바 없다라는 건 고정된 어떤 형태의
몸으로서 모양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말하는 거고 머문 바 없다는 건. 그런데 또 마음을 낸다는 건 모양이 없는데 그 마음을 낸다. 이거는 마음이 없다가 어떠한 모양을 낸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이미 참되다 마음은. 그렇기 때문에 선 곳이 바로 참이다. 늘 마음을 일으켰든 안 일으켰든 마음이 선업이든 불선업이든 늘 참이다. 공자가 역을 일으켜 도답다고 함은 자주 변천함이다 라고 함은 이를 말씀한 것이 아닌지라. 루란 자주요천이란 바뀜이니 길흉과 회린이 움직임에서 나오니 동하는 가운데 나오니까 길흉과 회린이 뭔지. 자주 바뀌다의 뜻은 반상과 합도 이거늘 주석 반상은 항상 상자네요. 길흉 회린이 각각 변하거나 움직임이 없는 상, 변함이 없는 상, 항상 상. 그러나 지금은 길이 변하여 흉이 되고 흉이 변하여 길이 되는 까닭에 반상이니 항상 하지 않음이니 그 상에 돌아가 이치의 합함이니. 그러면 돌아갈 무언가가 있고, 그러면은 또 브라만교 얘기하고 또 비슷해지는 겁니다. 어떤 절대적인 합한 무언가가 있고 그 자리에 돌아간다. 반상과 합도 이거늘 어떻게 응당이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낸다. 그냥 서 있는 자리가 늘 참이다. 참. 이거랑 어디에 뭔가에 가가지고 참인데 가가지고 합해야 된다. 이거랑 어떻게 똑같다고 할 수 있으리요. 언충이 부처님 뜻만 모를 뿐 아니라 공자의 뜻도 알지 못함이라. 참 사대부인데 이 공자님 뜻까지 내가 설명해 줘야 되냐? 오늘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대는 이 유보학 공자의 가르침에 드나들길 마치 정원을 유림하는 것처럼 하며 또 우리의 가르침에는 문턱까지 깊이 들었음이라. 동생은 엉망진창인데 그대는 이제 또 칭찬. 그대는 유학은 이미 정통했고 또 지금 도는 문턱까지 깊이 들었음이라. 나의 이 같은 억측이 과연 옳은가 그런가? 그럼 내가 앞에 설명한 게 너한테 어떻게 들리냐? 그러므로 규봉종밀 스님께서 원형이정은 건의 덕이니 한 기운에서 비롯하고 상낙아정은 부처님의 덕이니 한 마음의 근본하니라. 한 기운을 순일하게 하여서 부드러움을 구하고 한 마음을 닦아서 도를 이룬다. 이런 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규봉종밀 스님께서 이러한 그럼 유학을 이제 불교하고 함께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좀 그래도 이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신 거겠죠? 그래가지고 지금 대종고 스님께서 인용을 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이 어른의 이 같은 절충이라야 이 같은 절충이라야 화합을 시키고 그러면은 유학에서 말하는 것과 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절충을 이런 식으로 해야 유불 두 가르침의 발단이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으며 여한이 없거늘 언충이 응당이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낸다고 하는 거랑 역의 자주 바뀐다고 하는 큰 뜻과 더불어 똑같이 꿰면 이 두 가지를 똑같다라고 하는 건 감히 허락할 수 없음이니 만약
언충의 배정을 의한다면 곧 공자와 함께 석가노자를 좀 더 빨리 집신을 사드려야지 비로소 좋을 게다. 비유인데 무엇 때문인가? 한 사람은 자주 옮기고 한 사람은 머문 바가 없기 때문이니 아마 읽어서 이에 이르려면 반드시 웃음을 참지 못하리라. 집신을 사서 신겨야 하는 이유인이 누천하는 까닭에 항상 왕래하고 무소유인 까닭에 항상 완래한즉 가죽신이 가히 남아있지를 않을 것이다. 이제 빈정거림인데 고상하게 이 동생 언충식으로 정말 그 말이 맞을 것 같으면 공자든 이제 부처님이든 간극이 너무 벌어져 가지고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느라고 신발이 나지를 않겠다. 뭐 그냥 요 정도로만 정리하고, 비유가 더 늘 어려우니까 그거 붙잡고 씨름하는 것보단 차라리 잘 모르면서 아는 척을 하는 게 구업을 적게 짓는 건데, 아는 게 많아가지고 이렇게 정교하게 잘못된 소리를 하면 더 큰일 난다. 그래서 역시 또 더 그럼 너가 그렇게 논리로서 이치로서 이제 그런 말을 한다 그러면은 그럼 나 또한 더 정교한 이치로서 그게 맞지 않음을 보여주겠다 하면서 쭉. 근데 어차피 동생한테는 얘기해봤자 통하지 않으니까 이 대종고 스님께서 어디 뭐 남의 눈치 보면서 말을 지금 절제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이미 이런 소리 동생한테도 해줬었겠죠. 아마도 아닐 수도 있지만, 형은 이제 정법에 큰 길에 들어왔는데 뭐 그러면은 큰 길에서 뭐 어디까지 갔니, 어디까지는 못 갔니,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부채적인 문제고, 어떻게 보면 그래도 올바른 견해를 안목을 지니게 된 형한테 동생이 지금 큰일 나겠다, 저 그냥 두면, 그러니까 동생이 말 안 듣는다고 포기하지 말고 동사섭하면서 저 꼭 챙겨야 된다. 그냥 두면 안 된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유보학에게. 그 다음 편지는 유통판이 언충에게 답하는 편지인데, 장주의 이름은 자휘, 자는 언충. 이게 지금 그러면은 장주가 언충이라는 말이네요. 앞에 편지를 위 수자가 돌아와서 장승상에게, 이건 또 장준이었군요. 또 다른 사람이고, 서로 아는 사람들끼리 사대부들끼리 이제 그렇게 이래저래 이제 또 얽혀 있습니다. 여튼 시간도 다 됐고 잘 봤습니다. 오늘 이번 주말은 또 법회니까 제도 있고
뭐 이제 주말쯤 돼가지고 오늘은 아니지만 또 준비하시는 분들 또 잘 함께 합시다. 쉬었다가 정진하겠습니다.